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산적 생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텔카스텐 노트 중에 하나인 임시메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프로그램은 옵시디언 프로그램이고요. 제텔카스텐은 연결을 통해서 글쓰기를 지향하는 메모 방법입니다. 제텔카스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텔카스텐을 실행하실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개념이 임시메모입니다. 사실 임시메모라는 것은 제텔카스텐 책에서 숀케 아렌스 교수가 만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니클라스 루만 교수 자체는 임시 메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메모를 처음 쌓아 나갈 때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잡아놓는 수단으로 임시 메모를 쓰면 좋습니다. 저는 임시 메모는 인박스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제텔카스텐 책에서 나오는 임시 메모 개념과 저의 다양한 초안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플리팅 노트가 임시 메모인데 조금 다른 곳에 넣어야 되는 것들도 여기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L이 붙어 있는 건 리터러처 노트라고 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문헌 메모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직 완전하게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연구 메모가 되지 않은 메모들이 임시 메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메모란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이전에 적어 놓은 임시 메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임시 메모의 역할은 흘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책에서 마주친 문구를 저장하는 데 있다. 이거거든요. 책에서 꼭 나오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임시 메모에 대해 구분을 문헌 메모하는 게 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나온 걸 임시 메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임시 메모는 어쨌든 뭔가를 내가 소비하고 있지 않은 와중에 오는 아이디어나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을 적는 거고요. 그리고 문헌 메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머터리얼, 글이나 콘텐츠, 책, 유튜브 영상 같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도중에 하이라이트나 특정 발언이나 문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놓는 게 문헌 메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기는 합니다. 임시 메모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나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엄청 초반에 적어 놓은 메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에서 얻은 메모는 문헌 메모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최근에 수정을 해 놓은 게 여기 각주로 들어가 있죠. 저는 연구 메모는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메모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달아놓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헌 메모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문헌 메모 가공 방법이라고 해서 조테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조테로에서 있는 자료들을 옵시디언에 싱크하는 방법 그리고 문헌 노트 가공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텔카스텐을 접하실 때 자신의 언어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 자신의 언어로 바꾸면 지치겠죠. 그러면 문헌 노트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떨어질 거고 노트를 만들기 싫을 거고 제텔카스텐 사용 빈도가 줄어들 겁니다. 이런 걸 예방하려면 저는 일단 하이라이트는 대부분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선별을 합니다. 이게 티아고 포르테가 세컨드 브레인 책에서 말한 프로그레시브 서머라이제이션, 점진적 요약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묵힙니다. 여기에 있으면 가공을 안 한 것부터 한 번씩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연구 메모로 넘겨야 되겠다 싶을 때 연구 메모로 넘깁니다. 저는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제텔카스텐을 하고 옵시디언을 배우시는데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은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니멀하게 가는 방법을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기적 반복, 저도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조금 미니멀하게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없다. 너무 자신을 규제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게 결국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 버리면 이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균형을 잡고 메모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임시 메모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복습이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연구 메모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메모를 하는 목적이 연구 메모로 가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모아놓는 과정입니다. 임시 메모가 전체 다 연구 메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헌 메모랑 임시 메모 중에서 선별된 메모가 연구 메모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메모를 보면 제델카스텐 메모할 때 유연하게 진행하려면
한 개의 메모엔 한 개의 생각만 담아야 한다. 이게 레고의 어떤 블록처럼 모듈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립을 하기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메모에 하나의 생각만 담겨 있으면 이게 다른 생각과 붙을 때 하나의 개념씩 갖고 있으니까 붙기 쉬운 겁니다. 2개 이상 붙으면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하나의 개념만 갖고 있자는 원자성, 어토미시티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에 대한 저의 메모가 연구 메모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아마 연구 메모로 만든 개념일 겁니다. 로마는 개념 지향적인 메모를 했고 나는 생각에 대한 메모를 많이 하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방식도 맞다는 논리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시 메모 이런 연결되는 메모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저는 이전엔 안 했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노트와 이 노트의 내용이 왜 내가 연결을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내가 왜 연결해놨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결의 이유를 이렇게 저는 템플릿화해서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연구 메모에 대해서 또 살펴봤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해낸 건 임시 메모로 가고, 그리고 문헌 메모는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 블로그 포스팅, 책, 유튜브 영상,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문헌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 노트는 좀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을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나 메모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원싱이라는 문헌 메모를 보시면 여기에 메모 한 줄 평이라고 적혀 있고, 독서 노트는 이렇게 엄청 길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괜찮은 개념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이나 아니면 문장 중에서 완전히 선별된 걸 연구 메모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메모와 문헌 메모 중에서 선별된 것들이 연구 메모가 되고, 이것들은 연결을 가지고 있고, 임시 메모와 문헌 메모가 여기에 연구 메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 메모 슬립박스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노트들이 앞뒤로 연결된 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군집들이 생기면 하나의 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메모의 수집, 소스를 보시면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메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흐름에 반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 때 메모를 한다 그러면 보행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서거나 해서 노트 프로그램을 켜고 거기에 메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의 흐름에 중단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이런 중단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마음을 울리는 대상에 대해서 수집해 놓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번거롭지만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하고 살아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연구 메모가 될 수 있고 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가 된다면 이건 제텔카스텐으로 넘어갈 건 아니고 세컨드 브레인의 파라 방법론으로 넘어가서 프로젝트로 내가 할 일이 되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시 메모는 사실 제텔카스텐용만이 아니라 인박스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여기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임시 메모를 연구 메모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연구 메모를 어떻게 만드는지 원칙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연구 메모는 자신의 언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콘텐츠나 말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단어로 생성하려고 할 때 뇌의 뉴런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인출하거나 할 때 자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보다 잘 생각이 나고 자신의 입에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어떤 걸 딴 사람들에게 표현하거나 설명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여기에 출처에 대해서 세컨드 브레인, 생성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혀 있죠. 이런 걸 적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메모는 아마 이런 책을 보다가 제가 떠오른 생각을 적어 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 놓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장으로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적을 때 학습이 일어나 기억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임시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글이 하나의 주제문이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걸 갖고 글을 적게 되면 이게 하나의 문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단은 나중에 여기에 연결해 가보면 이런 제가 다른 메모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연결해 놓은 노트에 이 부분과 앞뒤로 뭐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보강하는 문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문단으로 여기에 있는 이 노트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제텔카스테는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사용할 문단들을 미리 연구 메모 형식으로 모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나중에 우리가 글쓰기를 하고 나면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어느 시기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출처를 관리하고 어떤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메모가 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추가되는 저의 생각들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사이드 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연구 메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이유는 여기에 메모는 다시 보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야 내재화된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엄청 연결이 돼 있는 걸 제목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고 나면 여기에 연결돼 있는 메모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연결 이유도 적어 놓으면 이 노트는 연결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연결을 해놨을까에 대한 의문도 나중에 되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자신의 언어로 적을 때 학습이 일어나 기억할 확률이 높다. 이 노트랑 생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노트가 왜 연결되는지 살짝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생산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표현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영향력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시 메모에서 연구 메모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셨을 겁니다. 연관 노트와 연결하는 건 제텔카스텐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는 한 무한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연관 개념과 연결하는 건 제텔카스텐은 기본적으로 노트와 노트 간의 연결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제가 이전에 파라 부분 소개하면서 개념에 대한 연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념도 글쓰기 지향 메모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개념을 글쓰기에 용이한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라 방식의 리소스를 차용해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임시 메모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임시 메모와 문헌 메모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L이라고 해서 앞에 리터러처라는 약자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나중에 선택해서 바로 넘겨버리면 또 문헌 노트로 구분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구분을 막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팀별로 사용하는 폴더는 지키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폴더는 다운로드 폴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검색을 통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관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반복하면 익숙해지게 된다고 하죠. 결국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나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자막 만들고 편집하고 이러는 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복하고 익숙하게 되면서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제텔카스텐에 대해서 처음에 시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들이 지속적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마주하셔야 됩니다. 임시 메모를 만들어 보고 문헌 메모도 내가 계속 작성하기 힘들면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 같은 이북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 나가시면서 노트를 쌓아 나가시고 거기에서 연구 메모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야 될 부분은 연구 메모이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반복과 익숙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건 생산자 스터디라고 하고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성장 지향형 스터디입니다. 지금까지 제텔카스텐 임시 메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른 노트들의 특성과 제텔카스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편하게 나의 이전
메모들과 연결 관계를 볼 수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옵시디언 프로그램입니다. CSS 부분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 영상을 하나씩 보시면서 제텔카스텐과 옵시디언이 뭔지 하나씩 알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적 생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